자 여기 なあフド、これもしよかったら。あ、これはクッキー今朝焼いてみたんだ。 시작부터 짜증나게 알콩달콩한 커플이 있는데요. 衝撃的にうまい。本当か。よかった。 진짜 개지랄. 아무튼 이렇게나 아름다운 커플들이 있지만 둘의 복장이 무슨 코스프레 마냥 독특하죠? 그렇습니다. 대충 눈치채셨듯이 이 녀석은 파워레인저의 리더인 레디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악당의 간부이죠. ああ、デスミさん、君は美しい。 참, 리더라는 애가 동료들은 죄다 세계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 녀석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당 간부랑 연애질이 나고 있네요. 부럽다. でも勘違いするなよ。これは決して嫌だというわけではなく。 진짜 존나 부럽. 아무튼 이들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이기 때문에 레드는 용기를 내 손을 잡자 하였고 두근거림과 함께 이들은 손을 잡게 돼. レッド、無事か。 바로 깍지를 잡아버리는 묻힌 실행력입니다. 아무튼 둘은 나름 선과 악의 리더이다 보니 굉장히 강력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블루가 빠지고 나서야 이 둘은 깍지까지 꼈음을 인지하죠. 자, 어쩌다가 얘네들은 이런 금단적인 사랑을 하게 된 것인가 하면 시간은 일주일 전으로 올라가 레드는 헬스를 조지고 있었고 おはようございます、不動先輩。ああ、おはよう、ハルくん。 핑크인 하루를 만나기도 그리고 여자를 꼬시는 블루를 만나기도 時間バッチリじゃない。 저는 예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옐로우와 그린까지 만나 파워레인저들은 회의를 시작하죠. 회의의 내용은 반년 전에 등장한 사신 왕녀, 즉 데스미로 인해 악당 무리인 개코가 한층 더 강해졌다는 회의였는데 秘密結社月光の出現を確認。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파워레인저들은 바로 출동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이 5명의 변신 장면은 그냥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빠르게 넘기도록 하고 레드를 제외한 모두는 이 곰돌이와 레드는 데스미와 맞다이를 신청하죠. 하지만 레드는 빈틈이 보이는 순간에 바로 자신의 무기를 버리며 무트 싸움으로 이어갔고 그 덕분에 데스미는 다치지 않은 채 퇴각에 성공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레드는 1시에 시작한 운동을 무친 4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은 모습을 보고 박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고 뿌듯해하지만 大好きな女性のことを考えていました。 이 새끼는 연애질하며 동료를 버린 녀석이라 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히어로라 고백은 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사는 바로 그냥 죽방을 갈겨버리며 네가 그러고도 고쳐달린 녀석이냐, 가서 호딱 고백 조지고 와라 를 시전해버리죠. 물론 상대가 악당 간부라는 걸 모르는 박사이지만 레드 입장에서는 연애 허락도 떨어졌겠다 바로 고백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레드는 혼자서 단독으로 데스미를 불러내게 되었고 好きだ。 이 녀석은 간도 보지 않고 바로 질러버리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막상 고백으로 혼나고 있는 데스미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고 私がその手の話に縁がないと知ってからかっておるのだな。 봤죠? 존나 혼나고 있는 거 보이죠? 아무튼 조롱당한 데스미는 레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레드는 그럼에도 데스미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료, 밤에 취미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것까지 우겨렀지? SNS も全部チェックさせてもらっている。 악당도 사람이긴 사람인지라 SNS는 또 하나 보네요. 아무튼 이렇게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자신을 하나의 악당이 아닌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레드를 본 데스미는 こちらこそよろしく頼む。 그의 고백을 받아들여 이 녀석은 저희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들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겠다 다짐하며 レッド、こっちは終わっ。死神ランプ。 그 다짐을 실행하죠. 그런데 레드라는 사람은 사실 반년 전부터 데스미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반년 전으로 돌아가 데스미의 첫 등장으로 레드와 싸우고 있었고 파워레인저라고 하는 놈이 악당한테 이때 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다시 현재 파워레인저는 선박장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레드는 오늘도 데스미와 단둘이 싸우고 있었죠. フェイントの左フックからの右インローキック。用心されたし。 물론 남들이 보고 있으니 서로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만요. 그렇게 충분히 연기했다 생각한 레드와 데스미는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고 時に、デスミさん、どうした不動。今日はえらく距離があるじゃないか。 또 연애질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데스미가 거리를 두는 이유는 多分汗臭い。 데스미가 흘린 땀이라면 오히려 좋아. 아무튼 레드는 이렇게나 귀여운 데스미를 자신의 카메라로 담기로 했고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는 레드에게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자고 하죠. 그렇게 이들은 알콩달콩 셀카를 찍 まずい。 끄려다가 들켜버릴 뻔했지만 데스미가 죽은 척을 시전하여 대충 잘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옐로우는 오늘 TV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하고 싶다 얘기하였고 뒤에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음에도 레드는 인터뷰를 시작하죠. 그렇게 사실 왕녀는 레드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とてもかけがえのない存在です。彼女と会う前日は
ドキドキして眠れません。 그냥 대놓고 지들 연애하고 있다 전 세계에 말해버리지만 自分の成長に欠かせないライバルであり常に緊張感を持って戦いに臨んでいるというわけですね 그걸 또 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애인이 있냐 질문하였고 不動に彼女なんているわけないでしょ 라고 옐로우가 대신 답변하지만 질문자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레드이기에 신기하다 말해버리죠. 물론 이걸 듣고 있는 데스미는 귀엽다 아니 삐질 뿐이지만요.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 이 둘만 남게 되었고 ずいぶん人気者みたいだな女性ファン急増中の不動くん 역시나 삐진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데스미뿐인 레드는 데스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자 だったら私とデートをしてくれないか 이 녀석들은 또 개지랄을 하죠. 사실 데스미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는 천층 여고생. 늘 데이트를 동경하고 있었고 デートなどお安いご用だ。本当か？ああ。 레드에게 데이트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기분이 풀린 데스미는 퇴장하였고 しかしデートって一体何をするんだ？ 네. 그 후에 기지로 돌아온 레드는 황급히 데이트에 대해 조사하지만 수만 가지의 선택지라는 벽에 막혀버리게 되었고 그런 레드를 발견한 렐로우는 오 쩐다 아니 데이트 결정에 도움을 주기로 하죠. まあルールなんてないんだし二人で楽しむことだけ考えればいいのよ 라고 말이죠. 그 말 덕분에 레드는 선택지의 벽을 허무는 데 성공. 그렇게 다음 날을 맞이하죠. 変装は完璧だ。大切なデートを邪魔されることはあるまい。 입고 온 것만 보면 제발 변장이었으면 좋겠지만 不動はすごい変装だな。いや、メガネと髪型以外は俺の一番のお気に入りだ。 데스미 화이팅. 뭐 그래도 나름 오늘 하루의 데이트 계획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드였기에 신뢰하도록 하겠... 不動これは 이 녀석과의 신뢰는 과거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것도 하며 마지막으로 런닝까지 조져버렸고 デートって素晴らしいな。 아주 그냥 지 혼자 신났죠. 그 후에 둘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はい、これはデスミさんの分。 진짜 제발. 당연히 이것마저 봐버린 데스미는 킹장실 가겠다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레드는 어느 한 전화를 받게 되죠. あのさ昨日のアドバイスのことなんだけどあれやっぱ忘れて 물론 쥐었댔다는 전화가 말이죠. 그렇게 옐로우는 지금 딱 레드가 했던 행동들 자체가 모두 데이트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줬고 자신이 개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신의 멍청함을 깨달은 레드는 돌아오지 않는 데스미를 찾기 위해 이 공원을 모두 찾아보며 사제를 구하려 하지만 역시나 데스미를 찾을 순 없었죠. 그때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데스미가 돌아왔고 그저 음료를 사기 위해 다녀온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데스미에게 레드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私はお前が私のことを考えてプランを作ってくれただけで嬉しいんだ 악당인 것만 빼면 진짜 최고의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焦らずに行こう不動 엄마 저는 커서 파워레인저가 될래. 아무튼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레드는 바로 그냥 키스를 갈기려고 했고 다행히 그 순간 호출벨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둘의 키스를 방해해버리죠. 그렇게 이들은 서로의 기지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박사와 옐로우는 매우 심각한 표정인 걸 보아 현재 상태가 오히려 1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심각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 심각함은 누구보다 레드가 가장 마음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指令がないと俺はデスミさんに会えないんだ。 역시나 평화고 뭐고 여자친구 생각뿐입니다. 그때 개코 아지트에서 신병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경보를 받게 되었고 대원 중 한 명이 아지트에 잠입해 신병기를 파괴해야만 하죠. 아지트에 잠입한다는 것은 즉슨 걸리면 즉사라는 의미기에 俺が行こう。 죽음보단 여자친구 보러 가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심지어 若きあれ彼は本気だ 그 덕분에 이미지 상승은 덤이고요. 그 시각 데스미 또한 표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2週間も不動と会えていないから 여러분이 예상한 그 이유가 맞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운세도 완전 꽝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행운의 아이템인 귀여운 파우치를 들고 왔지만 소용이 없어 보이죠. 그렇게 하루를 날려먹었다 생각한 데스미에게 잔입한 레드가 나타나죠. 그렇게 기쁨의 상봉은 뒤로하고 이쪽은 보는 눈이 뒤지게 많으니 일단 데스미의 대기실로 장소를 옮기게 돼요. 레드는 무려 악당의 기지에 잔입했음에도 하나의 긴장감 없이 데스미와 꽁냥거릴 뿐이었고 そうだデスミさん、一緒にやらないか。これ 이젠 같이 게임이나 하자고 합니다. 그 시각 히어로 기지는 이렇게나 심각한데 이 녀석들은 서로 게임을 하며 즐기고 있으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억장 와르르 멘션일 게 뻔해 보이죠. 그때 報告です。アジト内に侵入者がいる模様。
부하가 보고를 하였으나 무려 0.4초 만에 레드를 숨겼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곰탱이가 방에 들어오려고 했고 이번에도 0.5초 만에 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들키지 않게 되죠. 이 좁은 공간에 무료 운동하는 헬창과 같이 들어오다 보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장면이 시작되었고 레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치워보는데 取れた 하필 그게 네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예스! 저장 완료. 이에 놀라버린 데스미는 바로 레드의 뺨땅으로 날려버렸고 이 덕분에 곰탱이와 부딪혀 들키지도 않았고 신무기도 파괴하게 되며 新兵器の信号をロストアジトの損傷も確認 미션 클리어해버리죠. 그렇게 겨우겨우 탈출한 레드는 데스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주고 기지로 돌아가게 돼요. 早速今晩電話してもいいかかわいさよ 그렇게 밤이 되어 데스미는 약속한 대로 레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고 전화번호를 준 게 자기 집 번호로 갑니다. 그래서 スマホ買おう 레드는 스마트폰을 샀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악당의 기지에서는 간부들이 모여 아침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おはよう諸君ボスラー大総統である 3화 만에 보스가 첫 출연하죠. 보스가 간부들을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다음 침공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새로운 개수를 만드는 데 이용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모아서 왕녀라고 하는 여성은 장소는 됐고 일단 싸우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싸우는 게 좋으면 저랑 침대에서 싸우는 강철 왕녀는 조금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며 장렬 왕녀는 인간의 말을 할 줄 몰라 탈락. 마지막으로 사신 왕녀 즉 데스미가 야경명소에 가자고 하였고 당연히 거절당하죠. 이에 멈추지 않고 수족관 유원지까지 말하며 이건 그냥 후드를 만나서 데이트가 하고 싶어하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유원지는 행복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찰 테니 그 사람들을 습격해 사냥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では次に狙うのは遊園地とする 다음 장소는 유원지로 확정되죠. 근데 또 데스미는 이걸 그대로 그냥 자신의 애인이지만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드에게 홀라당 전부 말해버렸고 심지어 3일 후인 일요일날 습격한다며 그냥 죄다 폭로해버리네요. 그리고 레드는 바로 시리를 불러 일요일 날씨를 물어보죠. これは絶対に何かある 바로 이걸 옐로우가 들어버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스토커 짓을 하게 뻔합니다. よーし変装完了 자 맞죠? 물론 귀여운 핑크도 함께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악당의 시점에서 보면 비밀리에 습격하기로 한 유원지에 레드뿐만 아니라 옐로우와 핑크까지 있는 것이니 당황하기 마련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가 バレたのなら戦わざるを得ません 들키진 않았지만 사랑을 위해서 들키러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녀가 뛰쳐나왔으니 곰탱이도 같이 뛰쳐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미행 중이던 옐로우와 핑크는 오해였다며 레드를 도와주러 가기로 하죠. 그렇게 옐로우와 핑크가 악당의 무리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 새끼는 또 옌병 동료는 버리고 지 혼자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少しは楽になったか 이쯤 되면 그냥 본부에서 사형을 내려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싸움이 끝났음을 발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핑크가 레드와 데스미가 함께 찍힌 놀이공원 사진을 보게 되는데 과연 레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지금까지 사랑은 세계정보 구해 였습니다. 恐るべし 자 장르 러브 코미디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세계정보 후에는 프로젝트 넘버 9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 또한 이번 분기 신작이며 굉장히 무난한 작화를 가졌지만 그를 뛰어넘는 설정으로 못 참게 만들었던 작품이죠. 보통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요소인 건 맞지만 이걸 진짜 실행한 작품은 몇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이걸 무겁고 어둡게 그린 것이 아닌 가볍게 개그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스미의 그 악당 복장이 데스미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주인공은 뒤지게 부럽고 그런 작품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이런 설정을 좋아한다 또는 겁나게 이쁜 데스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랑은 세계정보 후회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